미래 교육은 그래서 질문 중심의 학습으로 가야 됩니다. 질문 중심의 학습법은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의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죠? 사서 고생을 합니다. 사서 고생. 제가 35살 때 미국 뉴욕에 아무런 연구 없으면서 그냥 갔을 때 다들 미쳤다 그랬죠. 예, 저 그때 사업 망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토플 시험 치러 일본 오사카 가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요, 돈이. 비행기 탈 돈이 없어가지고 배 타고 갔어요. 오사카까지 왕복 37시간 배 타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왕복 20만 원이에요. 비행기 값을 호텔비 같이 하면 거의 7, 80만 원 할 때입니다. 예. 잠은 어디서 잤게요? 당연히 일본의 그 뭐죠? 내륙 그 어디죠? 일본의 그 시모노세키 옆에 모리항이라고 있어요. 모리항에서 오사카까지 왕복 37시간 그 3등석에 앉으면서 토플 공부했다니까. 갈 때, 올 때는 그 뭐죠? 운전석에서 내가 과연 유학을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때 그 쓰다 쓴 경험들이 지금 제가 미래를 지향하는 통찰력을 얻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스캔버 기법인데요. 파편화된 정보를 융합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서울의 가장 성공한 정책 중에 하나가 올빼미 버스입니다. 심야버스, 지금 자율주행 버스가 다녀요. 처음에 이 통신 데이터로 교통정책에 집어넣은 겁니다. 유용한 데이터로. 통신 데이터를 교통 데이터에, 기존의 데이터를 교통 데이터에서 통신 데이터와 대체 어느 정도 융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결합하기, 어떤 결합하기, 여기에 이제 그 대체된 이 데이터에다가 심야 택시 승하차 데이터하고 KT 통화 데이터 30억 걸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야 버스 전체적인 어떤 제너럴한 걸 다 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유동 인구 밀집도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유동 인구별 노선별 요일별 패턴 분석해서 심야 버스 노선 정했고요. 조정을 합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정류장 단위로 통행량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 배차, 얼마나 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다 나왔고, 다른 용도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빼미 버스 데이터로 특히 청년 상권 활성화. 그래서 이 올빼미 버스 지나는 쪽에다가, 뭐가 생겼죠? 청년 인큐베이터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뭘 저겠다. 비과학적인 사람의 감 같은 비과학적인 요소. 대충 이럴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통화, 택시 스마트 카드의 그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전체적인 그룹핑이 되잖아요. 이 그룹핑을 보면서 이 데이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여기 이 시간에 이 버스가 운행되는 게 좋을 거야가 아니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결합이 되어서 바로 올빼미 버스 노선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식기.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기존에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자율주행 심야 버스, 특히 뭘로 했대? 이 데이터 기반으로, 밤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돼도 되겠다 해서 작년 12월 4일부터, 지금 현재 자율 심야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부산은 아직 없을 거예요. 서울은 지금 다니고 있다. 라는 겁니다. AI 시대는 평균의 종말의 시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 나의 생활 패턴을 바꿔봐야 됩니다. 하지 않았던 거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저가 지금 가장 갑갑한 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못 나간 게 가장 제가 아쉽거든요. 제가 코로나 2020년 2월에 그 유럽을 볼 때 스페인이 당시 클로징 되기 직전에 비행기 타고 나왔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예. 이후에 저는 1년에 해외 5번을 꼭 나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이게 이제 저도 어쨌든 코로나 때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한다고
일상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가장 아쉬웠던 게, 세스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예전에 세스 2020 저희 그 공동 저자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면, 어, 5박 6일 정도 충분히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는 3박 4일인데 1,700만 원도 아니고. 예. 그 정도로 물가가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 아,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반드시 3번은 나간다. 예, 다짐을 했습니다. 예. 아무리 강연이 좋아도 무조건 챙겨놓고 간다. 시기는 대성장해놨는데, 왜 그럴까요? 답답해요. 국내에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생활 패턴을 바꿔보면서 꼭 이때는 내가 나한테 리프레시, 나한테 보상을 한다는 입장을 꼭 가져보세요. 그래야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원동력이 생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 자, 이 빨간 부분을 강조를 할게요. 포괄적인 해석 능력은 아직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해석 능력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부산에서 운전을 하셨을 때 아마 마린시티에 들어가게 되면 GPS가 안 통해가지고 얘가 뭐 내비가 집어대라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운전을 하세요? 자,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항상 내비가 애를 먹일 수가 있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으신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빠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김 여사 아니면 김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어떠한 돌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뭘 갖춰야 된다? 비상 이머전시 상황을 예측을 해서 항상 전체적인 어떤 상황 프로세스를 그려가지고 포괄적인 해석 능력을 꼭 갖추셔야 돼요. 이게 인간이 AI를 능가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감성과 독창성은 AI가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당분간은 인간을 따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에게 패하지 않을 능력을 그래서 우린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주제와 의도를 뒷백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해야 되고요. 스스로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찾아내지 못한 능력을 빌드업 할 수 있는 거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저 같은 경우에 강남으로 올 때 좀 특별한 코스로 왔어요. 항상 오던 코스가 아니라 제가 조금 변칙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요 GPS를 일부러 제가 켜놓고 갔거든요. 네이버 지도가 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네이버 지도가 아니라 티맵이 일부러 켜놓고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봐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핸드폰을 쓰게 되면 바로 뭐가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사용 경험 데이터가 전부 뭐죠? 통신사에 의해서 AI로 다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얘가. 그런데 오늘따라 이 아저씨 왜 이렇게 하면서 얘가 혼란이 온다라. 그것이 바로 가장 인간다운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인공 찾아내지 못한 능력이고요. AI와 디지털 결합할 수 있는 미래 직업. 이제 오늘 질문이 나온 것들 중에서 30가지를 뽑았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선생님이 다 교사시잖아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교사 분명히 도입됩니다. 예, 2025년부터 이제 중고등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죠. 그럼 점점 이 데이터 축적이 되죠. 점점 데이터 축적이 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기능적인 이런 부분은 AI가 뛰어나기 때문에 요즘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챗GPT 같은 AGI가 결합이 되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로봇 교사가 나올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들이 어떤 지적인 충족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우리 인간 교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로봇 교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슈퍼바이징 해야 되고 동시에 뭐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담을 요청할 때 그때는 사람과 사람이 상담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또 예를 하나 드는 게 윤리기술 변호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윤리기술 변호사를 떠나서 자 부부가 이래서 만약에 이혼 상담을 한다고 변호사한테 가봅시다. 근데 남편이 상담하는 변호사는 AI 휴머노이드 변호사고요. 예. 우리 부인께서 상담하는 그 변호사는 사람 변호사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AI 휴머노이드 로봇 변호사한테 우리가 차마 부부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기가 꺼림칙하잖아요. 예, 그죠? 그 부분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아주 은밀하거나 내밀한 그러한 것들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예.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AI와 디지털 결합이 된 미래 직업이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패턴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슈퍼바이징, 즉 관리 감독할 수 있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최적화되어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미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실 겁니다. ACI 시대의 진로교육 딜레마와 역할이죠. 예. 요걸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 자, 경계 파괴 AI의 생활을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융합이 되기 때문에 내 분야, 다른 분야 없어요. 예. 제가 그때만 엔잡너시라고 했잖아요. 현재 저 직업만 한 8개 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더 늘 것 같아, 직업이. 예. 모든 경계가 다 망가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계가 파괴되니까 내가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접목을 시켜서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부터 계속해서 그 카테고리를 확대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각되는 사용자 경험 트렌드입니다. 이것이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예. 앞으로 점점 이제 학령 인구 줄어들고요. 점점 이제 특히 대학 얘기합니다. 대학들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해야 된다. 아니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있는 학생이라도 이들이 사용자 경험,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들이 원하는 그 경험 데이터를 최대한 그 뭐죠? 빅데이터 한 이후에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그거를 빨리 하는 대학들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전북대학이 2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이 추운데 입학식 하고 싶겠어요, 교수님들이? 근데 왜 합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학생을 클로징 시키겠다. 예. 그거죠. 저는 그건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가 지방 소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로교육 잘들 하시잖아요. 어차피 정부에서는 이 지방 시대라서 계속해서 지원금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방이 소멸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보 싸움에서는 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AI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AI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다 똑같아요. 코딩 능력 다 똑같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활용을 어떻게 해요? 의외로 지방학생들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 영어 교육도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이 학생들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영어 교육은 커뮤니케이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즉, 그 원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하는 그 경험적인 아주 뭐죠? 뉘앙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만약에 지방에 제공이 된다면 그들의 창의성은 빌드업이 될 거고요. 영감이 극대화되면서 앞으로 우리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진로 교육이 될 겁니다. AI 시대에 필더 추천서 100선을 다 추천을 했던 이유가 자, 통찰력과 영감 이런 것들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선을 하는데 제가 이 작업하는데 거의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이 100선만 선정을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몇 권이 절판이 돼가지고 출판사에서 바꾸라고 해가지고 또 바꾸고요. 정말 힘들었으니까 요 백서는 꼭 참고를 하셔서 우리 진로 이렇게 상담하셨을 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Q&A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한 7분 남았지만 10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독서 논술 교육에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여기 제 책에 적어놨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그 독서 논술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사고, 통찰력이 있어야 잘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일단 책을 안 읽은 학생들한테 책 읽으라면 읽습니까? 안 읽어요. 예, 못 읽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깨워줘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듣는 거라도 좋아한다. 예, 그러면 밀리의 서재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오디오북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안 읽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스토리라도 알게 그거에 관련된 영화 같은 걸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한 이후에, 그럼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잡히잖아요. 그럼 이 백그라운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죠? 계속 질문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라고 치죠. 노인과 바다를 만약에 학생들이 읽었다 칩시다. 그러면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상어와 이 시대에 이 시대와 놓고 봤을 때 AI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던져줘야 돼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지?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죠. 어떤 겁니까? 챗 GPT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럼 전체적으로 뭐죠? 답을 나오잖아요. 답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챗GPT는 바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마치 없던 거를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할루시네이션, 엉터리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슈퍼바이징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역이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쌓이다 보면 학생들이 엄청난 창의성과 영감을 갖게 될 겁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꼭 필요하다 말씀드려요.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음 두 번째 코파일럿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코파일럿은 요즘 이제 윈도우 코파일럿 을 많이 하죠. 이게 원래 빙챗이 이제 코파일럿으로 바뀐 겁니다. GPT-4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GPT-4를 사용을 하지만 뭐 코파일럿 운영하는 거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AI와 책 쓰기 관련 연결시킬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쓰는데 한 달 걸렸어요. 쓰는 데는 한 달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뭘 활용했을까요? 당연히 챗GPT 활용했죠. 예. 챗GPT 활용했는데 그걸 그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예. 엉터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첫째, 제가 아주 정교한 질문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한 10번 정도, 한 질문에 10번 정도 계속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두 명이면 좋은 거예요. 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니까. 예. 그래서 AI와 책 쓰기,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 안에 있는 그림 있죠? 일러스트. 전부 달리 3로 다 만든 겁니다. 예. 요즘 출판사에 일러스트들이 요즘 손가락 빨고 있어요. 왠지 아시나요? 다 이제 출판사들이 알아가지고 다 달리랑 미드전에 갖고 만들어요. 예. 저희 출판사
회사도 지금 미드선이 갖고 표지를 많이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AI와 최순위가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코팔로 똑같습니다.